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6학년도 수능 행동 강좌입니다. 1페이지 프리표 봅시다. 자, 1페이지 밑에다가 일단 3개를, 제목 밑에다가 3개를 쓸 거예요. 쓰세요. 얘가 오늘 할 거는요. 그쵸. DDA로 갑시다. 할 거기 때문에 요걸 설명하고 D 플러스 1부터 D 플러스 50까지는 다음 주에 한 20분 정도면 돼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잘 들어봅시다. 세겠습니다. 1번. 한 달 전부터인데 오늘 41일 남았죠. 그죠? 기왕이면 내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11시 정규가.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을 일찍 자야 되기 때문에 11시 정규가입니다. 어제도 새벽 1시 넘어서 잔 사람 손? 자수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내리세요.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D 30일이 되는데 그때 됐는데도 12시 넘어서 잔 사람 그랬을 때 손 들면 뭐 니들이 거짓말할 거 아니기 때문에 손 들면 조용히 그 사람, 그 학생 귀에 가서 귀에다 대고 쌍욕할 겁니다. 이런 십장생아, 이런 계란말이야, 그지? 알겠지? 이런 게시판아, 뭐 이런 것들 욕을 할 테니까 일찍 자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요건 농담 같지만 진담입니다. 자, 가볍게 먹자 제발. 제발. 이걸 그냥 다르게 써도 돼요. 작작 처먹어라 이렇게 써도 되지만 스스로 다짐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3번입니다. 2번은 아침에 속 쓰리고 소화는 다 시켜요. 내릴 때는 소화는 다 시킨데 식도염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합니다. 자, 3번이 제일 중요한데 뭘까요? 딴짓금지입니다. 딴짓에는 딱 3개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뭐예요? 유튜브. 뭐예요? 뭐예요? 네, 요 3개입니다. 요거요 언제 하냐? 잘 들으세요. 집 갈 때 버스나 집 갈 때 전철안에서 하세요. 집 갈 때 하시고 집 가면 그럼 만약에 꼭 하고 싶으면 15분 이내인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잘 들어. 니네 수능 끝나고 나면 하루에 15시간씩 할 수 있어. 할 거 없어 15시간 해도 돼. 아무도 뭐라 안 해. 30일 못 참어? 참기 어려운 건 나도 알아.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선생님 역시 안 하고 살다가 스마트폰이 생기고 핸드폰도 그리고 뭐 엄청나게 발달되면서 나도 지난 10년간 이런 걸 했었는데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겠다고 판단되면 딱 끊을 수 있어. 해봐. 됐니?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딴짓 금지해서 직가면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요. 뭐? 폰을 끄지만 내지 마세요. 그날 저녁에 친구가 연락했는데 급한 연락 아닌데 친구가 야 뭐해 그랬는데 대답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친구 있으면 헤어져도 됩니다. 친구는 자기한테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응원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답장 좀 늦게 했다고 뭐라 그러면 어차피 그 친구 졸업하면 안 만날 거예요. 됐어? 계속 만날 친구라면 이해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다음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께 한마디 합니다. 진작에 보면 안 되니까 꼭 보세요. 더 다가가면 놀라시겠죠. 부모님들 아이가 집 돌아오면요 2가지만 좀 해주세요. 니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부모님한테 하는 얘기인데 니들도 들으면 뜨끔할 수 있어. 첫 번째,
부모님들은 애가 집에 오면요, 안 그러시겠지만 공부하라는 말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10시간 이상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집에 왔는데도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애가 하루 종일 밖에서 놀고 온 것 같다. 그럼 공부하라고 하셔도 돼요. 두 번째, 이게 이제 더 중요한데 뭘까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니들이 지나치게 딴짓하면요, 먹는 거 말고 지나치게 딴짓하면 과감하게 좀 액션을 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큰 애 핸드폰 뺏기도 좀 그렇게 하시면 애가 누워갖고 엎드려서 침대에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고 있다. 들어가서 핸드폰 뺏어버리고 그냥 변기물에 빠뜨려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와서 뭐라고 그런다면 니네가 나가 이 새끼야 집을. 부모님들이 뭔 잘못했는데. 이해돼? 하지 말라는 얘기지. 속으로 지랄한다 뭐 이러고 있어 이 새끼. 좀 자제하라. 됐니? 몇 분 얘들아? 몇 분? 하지 말라고. 15분이 하지 말라고. 집 갈 때 버스 안에서 하라고. 선생님 데이터가 없어서 10,000원 내서 데이터 사. 엄마 보고 5,000원 10,000원 달라고 그러고 그냥 사. 집 갈 때 하고만. 됐니? 1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밤에 몇 시에 자야 된다고? 여기 보세요. 자, 이제부터 30일 전부터는요. 30일 전부터는 수능이랑 똑같이 행동해야 돼요. 니네 수능날 몇 시에 일어날까요? 6시에서 6시 반에 일어나겠죠. 그지? 6시 반 사이에 일어나야 돼. 시험이 몇 시라고? 8시 40분이에요. 그러면 최소 미니멈 이때는 일어나야 돼. 그러면 이때 일어나는데 낮에 졸립지 않아야 돼. 졸린데 참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날 내가 늦게 자잖아? 그리고 잠 못 자지? 그럼 긴장돼서 잠 못 들면 아침에 가면 졸려. 근데 졸린데 잠을 못 자. 그럼 머리가 띵해 안 띵해? 띵하지? 그 상태로 하루가 가는 거야. 야 지금 100% 풀파워 가동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80%만 쓴다. 그러면 내가 이때 일어나서 낮에 하나도 안 졸리려면 적어도 몇 시?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는 자야 돼. 이때 자야 된다고. 그럼 몇 시 이전에? 11시가 아니라 적어도 10시, 10시 반 되면 들어가야지. 스터디 카페 끄는 애들 자기가 10시 되면 무조건 집에 가. 학원 10시에 끝나면 집에 가라고. 야, 제일 멍청한 짓이 뭔 줄 알아? 죽으라고 한 달 넘게 1년, 2년 죽으라고 공부해갖고 실력 쌓았고 점수 올렸는데 그날 하루 싸움인데 그날 하루만 하면 되겠지 그따윈 생각하다가 30일 동안 적어도 한 달은 걸려.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애들은 창문 좀 닫으세요. 어떤 애들은 작년에 여학생 하나 재작년이지 여학생 하나 중경외시 갈 성적이 저거 한답시고 자기는 보름이면 충분한다고 11월 1일부터 맨날 새벽 2시에 자다가 11월 1일부터 일찍 잔다고 그랬다가 결국 수능날 새벽 1시 반에 잤어요. 사람마다 잠 습관 들이는 게 달라. 어떤 애들은 하루 만에 돼. 나 내일부터 11시에 자야지. 그럼 그때부터 11시 잡니다. 근데 안 되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몇 시? 11시 전에는 기관해서 이때는 자야 돼. 이때 자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예요? 핸드폰이. 엎으세요. 진짜. 그리고 이때 일어납니다. 조금만 하면 되겠지. 그딴 생각하지 마. 방심할 때 아니야. 기껏 성적 올려놓고 새벽 1시, 2시까지 출근하고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공부해놓고 그날 하루 싸움인데 그날 하루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에이 며칠 전부터 하면 되겠지? 저는 추천하는 거 내일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니들이 이 연휴 기간에 과연 아침 6시 반에 일어날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연휴 때가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페이지는 그게 핵심이고요. 2페이지 보시면 하루에 이제 자습을 많이 하는데 마음 다잡고 2번, 3번인데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돼 있죠. 자, 거기 하나 써둘 거 2페이지에 뭐라고 써두냐면 이렇게 써둡니다. 아침
8시 반 머리 풀 가동. 아침 8시 반에 머리가 풀파로 돌아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 8시 반에 니네 요즘 아침 8시 반에 머리가 100% 돌아가? 되고 있어? 학교 간다고 아침 7시 반, 8시에 일어나는 놈들도 있어. 8시 반에 머리가 100% 돌아가야 돼. 야, 니네 그런 말 들어봤죠? 연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죠? 시작하세요. 내일 만약에 쉬는 날이다. 그러면 빨간 날이니까 조금 마음이 느슨해지죠. 그죠? 저도 내일 6시에 일어납니다. 평상시에 6시 반 일어나는데 내일은 조금 한 그 정도 일어날 것 같아. 똑같아. 일요일 하루 늦잠 자는 경우 있습니다. 그죠? 늦잠 자는 경우 얘들아, 늦잠 자도 피로 안 풀린다. 그러니까 조금은 풀리는데 많이 안 풀린다고. 왜 그렇다고 그랬죠? 니한테 지금 있는 건 뭐? 만성피로. 어깨 아픈 애들, 목 아픈 애들, 허리 아픈 애들. 허리는 좀 그렇겠지만 어깨 아프고 목 뒤에 아프고 뻣뻣하고 막 힘들고 그러죠. 걱정하지 마세요. 40일 지나고 나면 그냥 병원 안 가도 다 나아요. 한 3일 이내, 길어야 일주일 이내 모든 병이 치유가 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알아두세요. 맨 밑에, 이 페이지 맨 밑에 쓰세요.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3번 씁니다. 쓰세요.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혹은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재수생 될 수 있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써도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번 쓰세요. 그리고 무한 긍정교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3페이지 보시면 T14가 있습니다. 자, 이게 2주 전이에요. 11월 우리가 수업이 토요일 반이, 금요일 반이 10월 31일이랑 11월 7일인가 그래요. 아닌가? 아무튼 11월 둘째 주에 수능 보기 전주에 우리가 종강을 할 건데, 마지막 시험 보고 종강을 할 건데 11월 첫째 주 10월 31일 11월 1일 그때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물어봤었을 때 진짜 그때도 12시 넘어서 자고 11시 반 넘어서 잔다. 수능이랑 다르게 잔다. 아, 그건 진짜, 그러면 진짜 편의점 문 닫을 때까지 때릴 거예요. 잠들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지금 혹시나 중독자들 있습니다. 뭐? 핫식스 앤 킹, 더 킹이냐 그거? 중독자들이 있는데 잠 뭐니 그거. 아무튼 처먹지 마세요. 먹지 마. 잠 깨려고 그거 먹는 애들 있는데 그만 먹어. 됐네. 알아둡니다. 이때부터 진짜입니다. 11월이 딱 되면 이때부터 공부 30분 더 한다고 성적 오르지 않습니다. 공부 30분 성적 더 오를 거면 진작에 했었어야지. 그지? 1, 2학년 때 아니면 3학년 때. 지금부터라도 괜찮으니까 공부하시되 애들아 열정만 있는 망나니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열정이 없는 것보다 열정이 있는 건 좋지만 그 열정이 지나치게 되면 그날 하루 싸움인데 자기 실력 발휘도 못하고 끝납니다. 그거 얼마나 억울한 줄 알아? 조절 잘하세요. 4페이지 보시면 이제 5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5일 남았는데 거기 보면 D54321 있죠. 그거 언제 나눠줄 거냐면 11월 첫째 주, 12월 마지막 주에 금요일 반, 토요일 반 나눠줄 겁니다. 근데 미리 나눠줄 거니까 니들은 이거 굳이 뭐 따로 출력하거나 준비하거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줄 거예요. 이때 뭐 줄 거냐면 수능 예열 지문까지 줄 겁니다. 시험장에 가서 볼 것까지 내가 선정해서 줄게. 됐어? 근데 이게 싫다. 그럼 자기가 한두 개 더 가져가면 돼. 아침에 가서 공부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거의 못 본다고 보시면 돼. 봐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때 사탐 총정리해야지 그러고 이런 거 두꺼운 거 갖고 가는 멍청한 짓 하지 마세요. 볼 시간도 없습니다. 다음 하루 전날입니다. 5페이지 볼게요. 하루 전날 뭐 할래?
자, 여기서부터 쓸 게 좀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인데. 이야. 자, 시험 보러 갑니다. 아침에 어디 갈까요? 하루 전날 아침에 어디 가? 학교 갑니다. 뭐 봤습니까? 수험표 봤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집에 갑니다. 자, 먼 경우만 가보되 찾아가되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정받은 학교가 뭐네? 아 선생님이 가보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이 학교로 갑니다. 야 니네 다음날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여기 갈 거야? 여기서 바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수험표 받고 어디로 가야 돼? 집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서 내가 다음날 아침에 이동할 교통수단으로 이동해 보는 겁니다. 먼 경우에만. 근데 웬만하면 다 30분 이내일 거예요. 그럼 아침에 웬만하면 누가 다 모셔든 엄마 아빠가 니네 다 모시고 갈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멀지 않으면 요즘 지도 어플 보면 대충 다 어느 정도 되니까 안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됐니? 자, 주의사항 하나 더. 학교 가서 자리 미리 확인해야지. 시험 안 본 놈들의 얘기죠. 얘들아 그날 교문 닫아둡니다. 그 학교 교문까지만 가지 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 안에 뭐가 있을까요? 시험지 있겠죠. 경찰들 다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기만 들어와라. 왜 알죠? 몇 년 전에 7년 전인가 8년 전에 성남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학생 하나 뛰어넘어갔다가 그게 학교로 뛰어넘은 게 아니라 인쇄소에 뛰어넘어간 겁니다. 그 어떻게 알아갖고 넘어갔다가 잡혀갖고 현정범으로 바로 끌려갔죠. 뭐 니네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문 잠겨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됐지? 다음 거기 보시면 준비물 챙긴 게 2번 절 봅시다. 옷, 물병 이렇게 있는데 거기 옆에다 하나 물어봅시다. 자, 옷차림은 어떻게 하고 갈래? 옷차림에서 기억할 거는요. 제일 편한 옷 입고 가면 돼. 안 입은 듯한. 안 입고 가면 곤란하겠죠. 그치? 안 입은 듯 남학생 어차피 남학교 여학교 따로 봅니다. 남녀 분반이 아니라 이 학교는 남자만 이 학교는 여학생만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럼 내가 남학생인데 쌤 저 수영복 입고 보려고요. 괜찮아요. 여학생 쌤 저 비키니요. 괜찮아요. 대신 감독관 놀래겠죠. 이 새끼 뭐지? 막 이러고 때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옷차림은 그건 농담이고 주의할 거는 자기가 추위를 많이 탄다면 더위를 많이 타거나는데 얇은 옷 여러 개 가져가시고 맨 안에는요 잘 들으세요. 반팔티 그냥 무난하게 있는 흰 면티 같은 거 발판티 있죠. 그거 하나 입고 가세요. 그 다음 위에다 하나씩 입으세요. 수능날 작년과 재작년은 안 그랬는데 보통 수능 한파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한파가 안 올 때도 요즘 근래는 몇 번 안 왔는데 한파 찾아오면요 그날 장난 아니에요. 되게 춥기 때문에 교실에 일찍 가는데 가는 시간은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얇은 옷 여러 개를 입고 와서 더우면 벗어도 돼요. 그렇게 구합니다. 얇은 거 꼭 항상 반팔 아까 얘기했던 반팔이나 긴팔 말고 반팔 입고 가세요. 반팔 하나 긴팔 하나. 근데 히터 세게 틀면 진짜 더워요. 더우면 진짜 돌아버려요. 해결이 안 돼요. 옷을 벗어도. 그러니까 반팔 꼭 가져가시고 안에 입고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왕청심화 먹어본 사람? 네. 부작용 없었지? 먹어볼 사람? 먹을 예정인 사람? 수능 때 먹을 예정인 사람은 다음 우리 10월 중순에 서울시 교육청 보죠? 그때 미리 먹어봅니다. 부작용 없을 것 같은데 가끔 있는 케이스 있죠.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해 주지 않았나? 제작? 구평 때? 안 해줬나? 구평 때요. 애들을 보고 반 애들을 보고 우암청심환 먹어볼 사람은 구평 같은 큰 시험에 먹어보라고 그랬는데 우리 반에 총 그때 54명이었는데 한 엄마가 약사예요. 그래서 그때 가격으로 시중 약국에서 12,000원인가 그랬는데 7,000원에 애들이 공동 구매한 겁니다. 거의 마진을 남기지 않고. 교실에 들어갔더니 아침에 시험 감독으로 시험지 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쓰레기통에 우암청심환 가격이 한 50몇 개가 까져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먹어본 겁니다. 싸다 그래갖고. 어쨌든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몸에 안 좋은 건 아니겠지 싶어서 먹었는데 딱 한 명이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남학생인데 뭐 이름 아는 선생님들 등록이라고 있는데
얘가 마르고 키가 좀 크고 마르고 있는데 얼굴 완전 시골 촌놈처럼 까부잡잡해요. 촌놈처럼 생겼는데 1교시 시험 보는데 1교시 제가 감독하는데 이렇게 쭉 보는데 얘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검붉은 얼굴이 된 거죠. 그래서 막 시험 보는데 막 더워갖고 부채질 하면서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다 끝나고서 이제 4교시 시험 끝나고서 채점하면서 종료하는데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부장이 있는데 손 들어봐 그랬더니 걔 하나 손 들더라고. 왜 그랬더니 또 죽는 줄 알았대. 몸에 열나고 얼른 빨개지고 내가 봐도 놀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근데 선생님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랬더니 저 평상시에 국어 4등급인데요. 그날 1등급 맞은 거예요. 진짜로. 이거 내가 만들어낸 얘기야. 진짜로. 야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그럼 좋다. 10월달에 모의고사 볼 때 니들은 우왕정심만 먹지 말고 너만 처먹어라 이 새끼야. 그래갖고 걔만 혼자 샀습니다. 먹었습니다. 얼굴 시뻘개집니다. 채점했습니다. 4등급이에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거 시험 보고 걔 그날 1등급 맞았죠. 그러면 무조건 수능대에서 왕창치만 내가 사줬을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안 먹을 거지? 그러려고요. 수능대 결국 4등급 맞았습니다. 그래서 점심 하나 먹어볼 사람은 저거 하시고 도시락 봅시다. 도시락. 부모님들이 특히 잘 봐야 되는데 도시락은 제발 뭐? 평소 먹던 거 이런 겁니다. 평소 먹던 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뭐? 특식 안 돼요. 엄마가 뭐 특식 그냥 시험 보는데 잘 보라고 뭐 트러플 뭐 그지 샥스핀 아니면 양갈비 그지 아니면 스테이크 뭐 좀 식을 수도 있으니까 따뜻한 보온 도시락에 약간 미디엄 레어로 그지 해갖고 하지마 당연히 평상시에 어떤 걸로 평상시에 자기가 제일 밥 잘 먹는 거 있지 좋아하는 반찬 예를 들어서 소세지 반찬 뭐 이런 것들 그지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도 먹으면 되고 특식하지 마시고 죽은 속 부드러우라고 죽 먹는 경우도 많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죽 먹어도 되는데 죽이 금방 배가 고파져요. 시험 볼 때 배고프면 안 됩니다. 그거 얘기 이제 할 건데 시험 볼 때 배고프면 안 되니까 죽은 먹을 거면 진짜 많이 처먹든지 그지 많이 싸갖고 가시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그때 얘기했지만 혹시 생수 가져가는 애들은 뭐 떼라? 라벨 떼라고 그랬어요. 생수 라벨 떼시고 어떻게 하얀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 저거 들어봐. 먼저 조 상태로 만들어서 가져가시면 돼요. 되셨지? 자 이제 중요한 거 갑니다. 1교시가 끝나고 먹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뭐? 아닌데? 자 간식으로 가져갈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추천하는 거 뭐? 상하는 목적은요. 자 요즘 니들 중에 아침 안 먹는 사람 손 보세요. 아침 안 먹는 애들 좀 있는데 1교시 시험이 끝나면 10시예요. 얘네 아침에 평상시에 8시에 일어나서 7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안 먹고 11시 반에 밥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중간에 또 뭐 또 먹는 애들이 있을 텐데 아침에 그날 6시 반에 일어날 거예요. 1교시 끝나면 10시예요. 정상인이라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지? 전날 저녁에 많이 처먹지 마. 조금만 먹어. 그럼 배가 고프거든요. 제가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시험 보다가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뇌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바나나 몇 개? 1개. 제발 뭐?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바나나 몇 개? 제발. 제발. 이거 뭐? 한 팩 나비 한 개. 어떤 놈이 1교시 끝나고 먹고 2교시 끝나고 먹고 이거 다 하려고 아냐? 그냥 1교시 끝나고 한 개. 오케이? 한 개 제발. 4개 처먹은 놈 있어. 그것도 이렇게 큰 거, 그치? 4개 먹고 설사하고 놈들 제발 한 개, 제발 한 개. 어머니들 애 2개 넣으면 1개 빼세요. 1개, 제발 1개. 초콜릿 누구는 금지.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있어. 누구?
과민성 아니에요. 초콜릿은 위기 때문에 평소 소화 잘 못 시키고 속쓰림 있는 애들 있죠.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속쓰림 있는 애들은 초콜릿 먹으면 안 됩니다. 됐니? 바나나만 드세요. 견과류는 괜찮습니다. 견과류는 왜 요즘 뭐 팩에들어서 하루 견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건 괜찮습니다. 하루 견과 어떤 선생님이 뭐 한다고? 내가 얘기했죠. 생식이랑 그런 견과류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살 뺀다고 그걸 했는데 2달이 지나도 살이 안 빠진대요. 왜요? 그랬더니 뭐 생식을 과식해서 그렇다고. 그치? 견과류 과식해서 살이 안 빠진대요. 이거 조금만 한두 개만 가져가세요. 되셨니? 명심합니다. 오케이? 다음 요거 정도만 가져가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보시면 밤 9시 전에 집에 들어오고요. 4번이 중요한데 웬만하면 핸드폰 좀 꺼둡니다. 이날은 아니 안 꺼도 되는데 보지 마세요. 핸드폰 오는 게 뭐가 온다고요? 두 군데서 옵니다. 일단 니들이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 뭐 한다고? 대부분 그것도 앞에다 이걸 붙여서 떨린다. 우리 내일 시험 보는 거 맞냐? 이럴 것 같으면 공부 많이 해둘 걸부터 시작해서 온갖 소리 다 나오고 올라오는 사진 올라옵니다. 뭐 올라올까요? 복귀, 포크 뭐 이런 사진만 올라옵니다. 왜요? 잘 찍으라고. 농담 아니야. 니들 실제로 있던 거야. 요거는 그나마 좀 참을 만합니다. 누가 카톡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전화가 옵니다. 누가 전화한다고? 큰아빠가 갑자기 전화 와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전화 와요. 물론 평상시에 친할 수도 있는데 별로 안 친한데 그지? 할아버지나 큰아빠는 자기 조카고 손주니까 당연히 얼마나 이쁘겠어. 걱정되기도 하고 시험 잘 보라고 편하게 보라고 전화하는데 전화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부담이지. 그지? 그럼 전화하면 안 받자니 그렇고 받자니 그런데 잘 판단하시면 돼요. 받았을 때 보통 얘기 짧게 하신다 그러면 받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시험 잘 볼게요 연락드릴게요 그러면 끝나. 근데 한번 전화 받으면 이렇게 연설을 하시면 받지 마세요. 그럼 누구한테 전화할까? 니네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하실 거야. 그러면 얘 지금 공부하고 마무리한다고 폰 꺼두고 있으니까 덮어두고 있으니까 시험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그러고 넘어가세요.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뭐 삐지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지? 잘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날은 핸드폰 웬만하면 보지 말고 연락하지 말고 니네가 뭐 겁난다고 그렇게 보내지 말고. 됐죠? 자, 그 다음 6페이지를 봅시다. 여기까지 다 봤나요? 지울게요. 자, 우리 드디어 아유 뭐야 떨려. 드디어 D-Day가 왔습니다. 떠던. 아침에 평상시에 먹고 가는 것들은 먹고 마시고 일어나는 기상 시간은 몇 시라고요? 최소 6시에서 6시 반 사이입니다. 어쨌든 몇 시에 일어나는 건 상관없는데 얘는 넘기지 마세요. 학교가 바로 앞이라고 하더라도 6시 반에 일어나세요. 되셨죠? 명심하셔야 돼요. 니들이 명심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아빠의 성향을 잘 봐야 돼요. 엄마나 아빠의 성향. 혹시 7시에 깨워달라고 그러면 6시나 6시 반에 깨워주시는 분 부모님 중에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가요? 저희 때는 선지연부 시험이라서 제가 고3 때 썼던 학교는 저기 서울 어딘가에 모처에 있겠죠. 시험을 보러 갑니다. 집에서 가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러면 제가 6시 10분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출발해도 7시 반이면 충분해요. 전철이기 때문에 늦거나 그럴 일 거의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가세요. 4시 40분에. 갔다 와서 다시 4시 50분에 가셔서 집 교회 가까우니까 4시 50분에 가셔서 6시 좀 오세요. 그럼 아버지 보고 6시에 깨워주세요. 그러고 저도 수능 보기 한 달 전부터 뭐합니까? 일찍 자고 6시에 깨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깨우시면 된다고. 그날 이제 깨우시더라. 제가 혹시나 몰라서 따르는 시계도 맞춰놓고 잤는데 깨우는데 눈 뜨고 일어났죠. 근데 좀 피곤한 거예요. 긴장했나 보다 그러고 시계를 봤는데 4시 40분이에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깨워야 되는데 가기 전에 깨우신 거예요. 아버님 너무 일찍인데요. 더 잘래요. 그랬더니 시끄럽다면 빨리 가. 엄마도 그때 일어나서 밥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시험 보러 갔죠? 제가 얘기했었죠? 1, 2교시 문제 없었습니다. 문제는 3교시 영어랑 제2외국어를 보던 때 일어났죠. 제2외국어 보고 영어 좀 보다가 졸린 거예요. 근데 제가 고3 때 무슨 연습했냐면 낮잠 15분 자기 연습했어요. 그래서 뭐냐? 처음에 친구 보고 10분, 15분 지나면 깨워달라고 그랬더니 한두 달 지나고 나서부터 친구들이 안 깨워도 혼자 15분 되면 저절로 일어납니다. 연습이 됐거든요. 파블로프의 개처럼. 연습이 됐는데 오늘 잤거든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 않나? 없어요? 어쨌든 시험 보는데 90분인가 제 기억에 90분인데 얘가 20분, 얘가 70분인가 그 정도 시간 배분해서 본 거예요. 근데 전 제2외국어를 고3 때 2학기 때 그 1학년 때 그 중국어를 했었는데 1학년 때 오시자마자 제가 입학하자마자 갑자기 군대를 가신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3학년 2학기 때 이제 그때 제대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프린트 50장을 주면서 B4 50장을 주면서 이것만 외워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외웠어요. 진짜 다 외웠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틀리지 않습니다. 재수할 때까지도. 엄청난 프린트라서 아무튼 그러고 나서 영어 시험 보는데 저희 때는 주관식이 있었거든요. 영어에. 주관식 8번까지 있는데 앞에 1번부터 19번 풀고 그 다음 주관식 풀고 그 다음 중간에 뭐가 있냐면 19번부터 20번, 19번부터 42번까지가 아마 영어 그 니네 독해 있죠. 독해 지문 있고 밑에 문제 나오는 거. 그게 7세트예요. 문제가 20몇 문제. 푸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풀고 주관식 3번 풀다가 잤거든요. 제2외국어는 다 해놓고 눈 떴는데 몇 분 잔 줄 알아요? 15분인 줄 알았어요. 30분을 잔 거예요. 저는 솔직히 3교시가 제일 자신 있었거든요. 안 틀렸거든요. 문법에서 한두 개 틀릴 수도 있는데 3교시가 제일 자신 있는데 30분을 잔 거예요. 아무리 이거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다시 딱 봤더니 진짜 일어났는데 긴장이 빡 되고 시간 딱 보고 나서 20 몇 분 남았는데 와. 그리고 주관식을 봤더니 주관식 1, 2번 틀린 거예요. 졸면서 풀어갖고 고쳤죠. 그리고 뭐 했느냐? 주관식 다 풀고 마킹부터 했습니다. 주관식 마킹 다 하고 제2외국어, 영어 앞에 푼 거 마킹 다 한 다음에 시간을 딱 보니까 시간이 19분 남았는데 독서 지문 7개가 남은 거예요. 밑에 1, 2, 3, 3문제, 4문제씩. 태어나서 그 다음부터 읽는데 그냥 빨간 거로 칠하고 까만 거로 확인했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검사로 바로 갑니다. 있는데요. 태어나서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태어나서 영어를 국어보다 빨리 읽었던 적이 처음이에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 푹 자고 일어났잖아요. 이게 낮잠 푹 자고 일어나면 뭐 머리 맑아. 맑죠, 그렇죠. 두 번째, 긴장하면 보통 눈에 안 들어오거나 떨려야 되는데 천만다행으로 긴장감이 집중도를 더 높여준 거예요. 요즘 제가 긴장하면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그때는 천만다행이었어요. 풀기 시작하는데 읽고 바로 답 표시하고 아니 답 표시도 안 하고 바로 그냥 거기에 이거 마킹 바로 했었어요. 마지막 문제 딱 찍는 순간 종쳤습니다. 나중에 맞춰봤더니 15번 앞에서 하나 틀렸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재수를 했고요. 고3 때 갔다가 이제 그만두고 재수를 했는데 한 달 전부터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깨우지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알아서 일어나겠습니다. 알았다. 2달 전부터 얘기했구나. 하도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시끄러 듣기 싫은지 그만해라 이 새끼야. 네, 깨우지 마세요. 안 깨운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이런 말은 그렇지만 도저히 아버지는 못 믿겠습니다.
왜? 깨우는 거에 대해서는 아버지한테 소문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10시 좀 넘으면 주무세요. 거의 농사꾼처럼.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시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라고 저도 아버지가 주무시고 나면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올해도. 그래서 아버지 주무시고 나면 저도 바로 잡니다. 방에서. 수능 전날 얘기합니다. 절대 깨우지 마세요. 알았다. 안 깨울게. 무슨 진짜. 아침에 아버지가 깨우더라고. 시계 4시 40분. 또 단. 근데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요? 전날 9시 반에 잤어요. 왜? 도저히 못 믿겠어. 그냥 평상시에 아버지는 믿을 만했던 잠깨우는 아버지는 못 믿겠더라고요. 역시 새벽기도 그냥 일찍 보고 나가라 이겁니다. 새벽기도 그러고 나서 새벽기도 가셨어. 꿀천이 일어나서 학교 왔죠.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오후에 졸지 않았습니다. 왜? 일찍 잤으니까. 혹시 아버님 부모님 있으면 잘 생각하세요. 아빠가 뭐 깨우지 말라고. 됐지? 다음. 도착은 몇 시 정도요? 몇 시에 제일 도착 많이 할까? 네. 7시 30분 전후 20분부터 40분 사이에 되는데 30분에 제일 도착을 많이 해요. 학교 일찍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30분 조금 안 되게 가는 걸 30분이면 좋지만 5분 10분만 일찍 가도 조금 이득이 되는 게 어드밴티지가 2개가 있는데 교문 들어가죠. 교문 들어가면 중앙 통로 있죠.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엄청나게 큰 종이로 자기 수험 번호에 해당되는 구간과 한 교실에 몇 명 들어갑니까? 28명. 24명에서 24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28명으로 늘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자기 수험 번호별로 뭡니까? 맵고사장이 있습니다. 그거 보려고 애들이 개떼같이 줄 서 있어요. 보는 건 괜찮습니다. 보고 가는데 교실에 들어가서 문제입니다. 책상은 못 바꿉니다. 왜요? 책상에 뭐 붙어 있어요? 수험 번호랑 수험표는 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의자는 바꿀 수 있어. 근데 갔는데 책상이 흔들거려요. 어떻게 하려면 종이 구겨서 고여야 되고 의자가 흔들거려요. 어때요? 책상에 옆에 친구랑 바꾸는 거예요. 됐니? 히터 방향을 보시고 히터 방향이 바로 나한테 직방으로 온다. 슬쩍 올려두세요. 이렇게 옆으로 가게끔. 이해돼? 미리 세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 따라보기 때문에 일부러 긁어 부서는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죠? 한번 보고 거기 교실에서 안 볼 사이에요. 그게 재수생인지 고3인지 몰라요. 교복 입고 가서 단장회에 보여야지 지랄한다 편안을 입고 가세요. 알겠어? 고3 티내지 말고 알겠니? 그리고 니네 얼굴 액면가 니네 그죠? 충분히 재수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을 입고 가시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2번. 2번 보시면 얼마나 평정심을 갖느냐인데 그지? 제가 기운 받는 법 가르쳐 줬었나요? 전교생의 기운을 받는 법. 자, 아침에 가면 뭐 한다고? 교실 앞에서, 교문 앞에서 누가 있다고? 다 학교 후배들이 응원해 줍니다. 그럼 혹시나 자기가 아는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면 선배가 오면 가운데 세워두고 애들이 응원하는 애들이 한 6명이 둘러서서 우와 해주고 박수 쳐주고 노래 불러주고 아무튼 응원해서 보내줍니다. 요즘도 아마 하긴 할 거예요. 그럼 니들은 몇 시에 도착했니 학교에? 도착했죠. 교실 세팅 다 하고 예열 지문까지 있습니다. 딱 보니까 대신 학교 갈 때 지형 지문을 좀 파악해야죠. 봤더니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럼 7시 50분쯤 가방을 싹 비우고 책상 위에 다 냅두고 빈 가방만 들고 밖에 나갑니다. 편의점을 갑니다. 가서 커피 한 잔 사 먹어요. 그리고 담배 커피 한 잔 먹고 그 다음 뭐 한다? 시계를 딱 보고 8시 한 3분쯤 교문이 눈앞에 보여야 돼요. 한 100m 정도. 8시에 한 3분쯤 시험시험 걸어가다가 한 2분쯤 8시쯤 해도 돼요. 왜? 8시 넘으면 거의 안 와요. 없기 때문에 교문 앞에서 한 30m 냅두고 살짝 뛰세요. 가방 메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거기 응원 나온 애들 50명에서 100명이 자기 학교 애들만 응원하다가 8시 한 3분, 5분쯤에 경찰차 타고 내리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100명이 전부 다 박수 쳐주고 응원합니다. 와! 그러고 합니다. 그럼 니네 들어갈 때 뭐 하라고?
이러고 들어가면 100명의 기운을 받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 6페이지 가운데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혹시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늦잠 잤을 때 뭐 하자? 자, 경찰에 전화해서 세 문장을 얘기한다고 그랬다. 뭐? 세 마디. 세 마디. 잘 들어. 기억해. 외워. 수험생이에요. 그 다음 뭐? 늦었어요. 그 다음 뭐? 살려주세요. 오케이? 됐지? 그거만 기억하면 돼.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8시 10분에 감독관이 들어옵니다. 25분에 예비령이 울립니다. 오늘처럼 OMR 카드 나눠줍니다. 장난치면 안 돼요. OMR 카드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결시 확인란 있습니다. 확인하는 거네. 확인하시면 안 돼. 큰일 난다. 결시 확인란은 결성하는 애들한테 감독관이 하는 거예요. 니들이 확인해야지. 니들은 확인할 거 없어. 됐니? 수험표 가져가시고 하면 되고 7페이지를 봅시다. 자, 7페이지 맨 위에 시험 보다가 뭐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시험 보다가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돌발 상황이 뭐가 있다고 그랬지? 1번 제일 신경 쓰이는 거 남학생 교실에는 없지만 여학생 교실에 있는 시험 보다가 중간에 옵니다. 그냥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훌쩍이는 게 들립니다. 2번 뭐 하는 거? 다리 떱니다. 옆에 새끼. 3번 펜 돌립니다. 얘기했었죠? 얘들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할래? 우리 내가 농담으로 손도끼 공동구매하거나 사시미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고 손 드세요. 손 들면 시험 보다가 신경 쓰일 정도라면 손 드세요. 참지 마. 자, 만약에 응가가 급동이 마렵다거나 배가 아파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너무 긴장해서 참지 마. 참는 순간 지문 안 들어온다. 딱 설마 가야겠다고 판단되면 바로 손 들고 그냥 바로 가. 화장실 가라고. 이해돼? 감독관이 따라갑니다. 화장실 가세요. 됐니? 그럼 문 열어놓고 볼일 봐야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농담이죠. 야, 말이 되니 그게? 그냥 안 소식자. 어쨌든 소지품 확인하고 아무튼 그런데 가서 배 아프거나 그러면 그냥 바로 가세요. 참지 마. 옆에 친구가 자꾸 신경 쓰이게 하면 손 두세요. 그리고 감독관한테 말하는 길이면 옆에 친구 다리 너무 떨어요 라고 얘기하면 감독관이 알아서 어떻게 됩니까? 교실 밖으로 쫓아내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뭐를 주의를 줍니다. 됐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 볼 때 얘들아 정말 편안하게 시험에만 집중해야 돼. 됐어? 그런 환경을 만들면 되니까 알아보면 됩니다. 사례 하나 드릴게요. 이게 본명은 얘기해도 돼요. 왜? 성도 모르고 몇 년도 얘기 모르기 때문에. 수행하는 친구는 굉장히 많겠죠. 얘가 9편 끝나고 제 수업을 안 듣는데 제 학원에 있던 애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수업을 들어오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뭐 다른 선생님 수업 듣는다면서요 그랬더니 그거 안 듣는데 그냥 애들이 뭐 괜찮다고 그래서 들어보겠다고 그래서 듣는다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평상시 실력이 2등급인데 수능 때 9평 때 4등급을 맞은 거예요. 통통하고 귀여운 녀석인데 시험을 봤는데 그렇게 못 받아갖고 수업을 한번 들어오라고 그래서 뭐 그러세요? 그러고 수업 들어온다니까 수업을 했죠. 그랬더니 그 한 번 듣고 났더니 다음 주에 가서 엄마 보고 얘기했대요. 그 선생님한테 과외 받고 싶다고. 그래갖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9편 끝났는데 제 새끼 아니네 과외하지 않습니다. 왜요? 수능 때까지 성적이 안 오를 확률이 높아. 2달을 못 올리거든.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걸 왜 하신다고 그러지? 그랬더니 애가 너무 불안한데 수업 한번 듣고 나더니 애가 너무 편안해져갖고 심적으로 자기가 애가 시험 볼 때 너무 떨리는 거 못 보겠대. 애도 불안해요. 와서 수업해 주시고 그냥 애 마인드만 좀 잡아주셔도 괜찮다고. 뭐 그런 정도라면 그건 괜찮다고. 성적이 안 오를 거 알고 있다면 안 올라도 스님 저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길래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수업했어요.
하고 나서 10월달 중순이 돼서 마지막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봤는데 몇 등급? 2등급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수업을 하면 할수록 성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업을 하면 할수록 뭔가 불안해서 2주 전에 어머니한테 어머니 얘 오왕청 시험 먹여보셨죠? 지난번 시험에 스님 말씀 듣고 먹여봤는데 마음 좀 편안해지고 괜찮았다고 부작용도 없고 그럼 먹이시는데 수능날 얘 떨 것 같으세요? 안 떨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얘한테 말은 못하지. 그냥 떠는 게 아니라 엄청 떨 것 같다고. 자기도 어머니도 뭐 그게 하나 불안 요소라. 그래 애 보고 농담을 해. 야 우리 케타민 먹을까?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동물용 신경 안정제라고 농담하고 그랬는데 그럼 네가 마음만 편해진다. 아니야 다를까? 이것이 수능날 보는데 1번부터 15번까지 근데 화작물이 있던 시절인데 그거까지 풀었습니다. 그 다음 지문 딱 풀고 그 다음 안 보이더래요. 그 다음부터 시험지가 하얗더래요. 얘기했죠. 시험지는 원래 하얗다고. 22번까지 풀었습니다. 그러나서 못 풀었습니다. 그거 몇 등급? 5등급인가 6등급인가 한 번으로 쭉 찍고 나서 끝. 걔가 22번까지 얽고 더 이상 글이 안 읽히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이 많고 겁이 많아서 그래서 그게 하나 딱 걱정 요소였는데 그 일이 오왕창신으로 먹었는데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훌쩍이다가 1교시 끝나고 수능 포기급서 쓰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건동홍수 시험 좀 못 보면 건동홍수 잘 보면 중경의 시 정도 가는 실력이네.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시험 보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있었던 우리 결제 이 프린트에 있는 몇 페이지에 있는 8페이지에 있는 뭐 너희에게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1교시를 망했다는 생각이 들 때 이거는 제가 많이 줄인 겁니다. 원래 A4로 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교시 끝나고 그거 읽었대요. 읽고 나서 멘탈 그게 딱 생각이 났더래요. 시험장에 그거 하나 가져갔고 보고 멘탈 잡고 2, 3, 4교시 그나마 수학이나 좀 잘 봐갖고 어디를 갔느냐? 서울여대를 합격합니다. 그거를 빼고 원서 그때 전형이 그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재수 시작. 그리고 재수하고 나서는 멘탈 바로 잡고 시험 잘 봐서 원래 실력보다 조금 더 좋은 데로 갔습니다. 열심히 했거든요. 됐니? 얘들아 니네가 아침에 변수가 일어나면 그 7페이지에 있는 말 요거 잘 봐야 됩니다. 7페이지에 있는 말부터 7페이지 8페이지는 좀 늦었고요. 7페이지 잘 보려고 하지 말자. 잘 보려고 해서 이렇다. 그냥 차분하게 내가 그동안 만든 점수만 보자. 자 여기 봐라. 자기가 6월에도 3, 9월에도 3, 10월 달에도 3. 그러면 얘는 수능 때 평상시처럼 보면 몇 등급 나와? 못 나와도 3은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계속 3이었어. 그러면 못 봐도 3이야. 그 생각을 가진 순간 2가 나올 수 있어. 최고 기적인 애는 선생님 뭐 9평 때 5였다가 수능 때 1 맞은 애 있어. 얘는 솔직히 도저히 아직도 이해합니다. 6평 때 4였어. 이거는 이게 정말 좀 약간 진짜 특이한 케이스거든. 이건 진짜 거의 역대급인데 진짜 없어. 근데 이런 케이스 빼고는 얘들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 써놨지만 진짜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이제 냉정한 머리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때 하면 달라져. 돌발상은 잘 보시고 그 다음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수능 끝나고 밀려서 마킹했다는 애들이 있습니다. 밀려서 마킹한 애들 실제로 정말로 밀려서 마킹하는 애들도 있을 텐데 성적이 좋은 애들은 밀려서 마킹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적이 뭐한 경우? 시험을 평상시보다 망한 경우에서 밀려서 마킹한 애들이 유난히 많이 나와요. 참 모르겠어 그치? 근데 뭐 아무튼 조심해서 잘 보시면 됩니다. 됐지? 8페이지 봅시다. 1교시 끝나고 니들이 해야 될 일은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이렇게 쓰세요. 1교시 시험 끝나고 해야 될 일은
매매에다가 써둡니다. 8페이지 매매에다가 쓰세요.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뭐? 칠판에 시작. 두 한쪽 열입니다. 뭔 뜻일까?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자, 머리 차갑게 하려면 어떻게? 니네 오늘도 좀 그랬지만 니네 아침에 수능날 아침에 1교시 시험 보고 나잖아요. 6평, 9평 봐서 알겠지만 수능날은요 6평, 9평보다 조금 더 한 73배 정도 더 떨릴 거예요. 근데 1교시 때 그리고 시험 보고 나잖아요. 차분한 경우도 있는데 얼굴 보세요. 머리 얼굴 시뻘겋게 달아오릅니다. 빨리 복도로 나가서 교실 창문 열면 추우니까 복도로 나가서 창문 요만큼만 열어두고 충분히 머리 식히세요. 단 5분 이상 넘기지 마세요. 3분에서 정도 하고 5분까지 하고 자기가 교실이 1교시다, 1층이다 혹은 2층이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머리 빨리 열시키세요. 몸이 아니야, 머리야. 머리 열을 시키는 게 제일 좀.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1교시는 잊으세요. 됐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다른 교실 애들 시험 망하게 하는 법, 타교실 어택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치? 기억나? 시험 엄청 어려웠는데 딴 교실에 친구 있다고 가서 야씨 평가 미친 거 아니야? 그거 1등급 나오겠는데? 나도 평상시 3등급인데 요번에 다 맞은 것 같아. 그러고 빠져버리면 그 교실 애들 경쟁자 20몇 명은 그냥 보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팬님 8페이지를 보시고 특히 8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1교시를 망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100번 읽으세요. 다음 9페이지 봅시다. 점심 먹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점심 먹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뭐? 운동장 2바퀴 도는 건데 치과 복과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것저것 하고 나면 1시에 이제 감독관 들어오실 텐데 뭐? 바쁩니다. 잘 시간 없어요. 자기가 만약에 치과 복과하고 바로 자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운동장 한두 바퀴 걷고 혹시나 운동장 걷고 있으면 누구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제 수업 들으는 운동장 돌고 있으면 혹시 공도쌤? 나도? 뭐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있으니까 하면 되고 3교시 끝난 후 어차피 재수할 건데 그냥 나갈까? 끝까지 봐. 얘들아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순간 그 순간 에이씨 재수하지 뭐 라고 했다가 끝까지 보고 나면 생각 바뀔 수 있고 여러 변수가 생기니까 무조건 참고 보세요. 알겠니? 4교시 최대한 긴장 유지하고 마지막 수능 수험표 받으면 뭐 주냐면 저도 줄 거예요. 저는 그냥 PDF로 올려줄 건데 가채점표 학교나 학원 등에서 스티커로 나눠줍니다. 수험표 뒤에 뭐 할 수 있어요? 붙일 수 있어요. 칸도 돼 있어서 정말 친절합니다. 국어도 칸 돼 있어서 1, 2, 3, 4 숫자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마킹하는 게 아니라 숫자 씁니다. 1번에 뭐 그래서 그 가채점을 할 수 있는데 가채점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채점 한 게 중요하다 이런 친구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뭐 맞춰야 돼서? 최저 맞춰야 되거나 아니면 최저 관련돼서 내가 수시에서 뭐 쓴 경우 자 논술 쓴 경우는 가채점이 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가채점 했는데 올 2가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가천대를 썼다고 칩시다. 가천대. 가천대는 저기니까 됐고. 내가 올 2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숭실대를 썼다고 칩시다. 숭실대에서 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올 2면 웬만하면 숭실대로 그냥 갈 수 있죠. 정시에. 그러면 그 학교 수시는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 그러니까 이런 거 판단하려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최저 맞추는 경우도 좀 중요하니까 자기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하시되 꼭 필요하지 않다. 내가 그냥 가능할 것 같다. 그냥 다 내가 한다. 뭐 문제 몇 문제도 안 되니까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시간에 저 같으면 한 문제라도 더 맞힐 겁니다. 수학 한 문제. 가채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은 뭐 몇 문제 안 되니까 국어 하는데
가채점표 쓸 사이에 요거 내가 한 번 더 고민해서 점수 3점짜리 맞추겠다. 점수 3점이면 표점 몇 점이에요? 5점, 6점 되죠, 그렇죠? 인생 바뀝니다. 학교가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채점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기가 시간 되면 종치고 나서 감독관 손 들고 가채점 하나만 안 돼서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알겠니? 뒤로 가요. 소용없습니다. 땡님. 자, 그 다음. 시험 끝났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하자고 그랬지? 핸드폰 바꿔라. 자, 진짜로 기억하고 있네. 얘들아 그러지 마. 이 방송 어머님들 보실 거야. 알겠니? 시험 끝나면 여기 보세요. 고개 들고 시험 보기 전에 아침에 엄마나 아빠가 데려다 주거든. 나가 헤어질 때 울지 마라. 아침에 시험 볼 때. 알겠니? 얘들 볼지 마. 엄마도 안 울어. 아빠도 안 울어. 걱정하지 마. 니들 딱 돌아서는 순간 그때부터 우셔. 난 정말 많이 봤잖아. 아침에 응원하러 가서 많이 봤는데 안 우시니까 제발 잘 들어. 헤어질 때 웃으면서 헤어져. 엄마가 울 것 같으면 울긴 왜 울어? 내가 시집가? 내가 결혼해? 뭐 그러고 잘 보고 올게 그러고 웃으면서 들어가. 그게 되게 커. 시험 끝나고 나서 망한 것 같아.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된다. 잘 본 거 같니? 그랬더니 괜찮게 봤어. 채점 해봐야 알 것 같아. 그러고 넘어가. 그리고 핸드폰 안 바꿔도 되고 맛있는 거 먹어. 맛있는 거 먹대.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 대성 기숙학원에 있었을 때 거기는 애들이 학교를 주소를 다 옮겨서 버스로 애들 다 데려줬다가 시험 끝나면 버스 타고 들어오는데 먼 학교들은 천천히 들어오잖아. 그러면 수능 보고 들어오면 그날 그 학생 몇백 명의 부모님들이 운동장에 차 세워두고 짐 다 옮겨놓고 애 시험 끝나면 버스에서 내리면 데리고 가 집에. 제일 잊지 못하는 기억 중에 하나가 삼수생인데 재수하고 나서 3반수지. 반수를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근데 그 버스가 들어와. 그럼 그 자기 자식이 몇 호 버스 있는지 알거든. 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 남학생 버스가 내리는데 그 3반수한 녀석이 내리는데 나는 이제 애들 이렇게 다 봤거든. 그 전에 어떤 버스가 들어오면 입구에 들어오면 버스에서 애들이 내리고 버스가 출발하면 다음 버스가 들어오는데 한 버스에서 버스가 출발을 못해. 좀 있다가 거기 그 생활 담임선생님도 들어갔다가 원장님까지 들어갔는데 버스가 출발을 못해. 그래 나보고 툭 치더니 들어가 보라고 그러더라고 원장님이. 그래 버스에 올라가 봤더니 여학생 하나가 앉아서 울고 있는데 도저히 출발을 못하는 거야. 너무 심하게 울어서. 그래갖고 달래갖고 내려갖고 출발했는데 좀 있다가 남학생 버스가 들어왔는데 그 삼수생 녀석이 내리는데 와 정말 내리자마자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거든. 근데 아유 고생했다 그러는데 얘가 내리자마자 엄마를 보더니 좀 큰 놈이었는데 와라 끌어안더니 진짜 이거 펑펑 우는 거야. 그래서 그 로비에서 그 울리는데 그 펑펑 울음 소리가 30초 1분간 진행되니까 엄마도 당연히 우시지만 옆에 있던 나도 스님도 애들도 다른 부모님도 기다리는데 전부 다 울컥하는 거야.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는 않아. 시험 보고 나서 엄마 끊고 울지 말고 일단 포커페이스 유지해. 알겠니? 잘 본 것 같아. 괜찮아. 집에 와서 유지하고 시험 잘 보고 보러 가기 전에 안아주고 보고 나서 안고. 됐니? 그렇게 보면 돼. 요게 시험 볼 때까지 유의사항이야. 근데 자,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끝나지 않았어. 프린트 맨 뒤쪽에 보시면 자 10페이지, 11페이지는 읽지 마세요.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 12페이지를 잠깐 펴보세요. 12페이지를 보시면 니들이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를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라고는 이게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 내용 연습용입니다. 잘 들어. 이걸 지금 나눠줄 테니까 여기다가 자기 멋대로 형식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을 만큼 다 써보세요. 됐니?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원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적어도 2주 후까지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일부 수정해서 드릴 거 있고 수정 안 해도 되면 그냥 드리겠습니다. 다 읽어볼 테니까. 이해됐니? 안 끝났다. 바로 앉아라. 생각합시다. 됐어요? 그래서 니들이 이거를 다 외우고 나면 언제쯤? 적어도 10월 마지막 주에는 이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됐니? 에? 그리고 19페이지를 보시면요.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가 샘플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24페이지부터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 테니까 굳이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수능 행동 강력 1부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2부하고 할게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안녕. 빠이.